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1,000채가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남기고 갑자기 숨지면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낳았던 빌라왕 김모 씨 사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20대 여성인데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를 60채 가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갑자기 숨지면서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의 한 빌라. 30대 예비 부부는 작년 1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50대 부부였습니다. 집주인분이 살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또 안심이 됐던 거예요. 뭐 어린 것도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일단 안심하고 했고 그러다 작년 여름 계량기가 고장나서 연락을 했다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 집주인은 95년생 송모 씨. 바뀐 시점은 이들이 전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였습니다. 송 씨는 먼저 계량기를 고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주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수리비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냐? 그러니까 본인이 문자가 되게 많이 오고 광고가 많이 오는 일을 해서 이게 확인을 못 하겠다. 송 씨의 불친절한 태도에 불안해진 이들은 지난 10월, 내년 1월 만기에 맞춰 집을 빼겠다고 알렸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건지 묻자 집주인은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불안하시고 예민하신 건 알겠지만 조금 성급하신 것 같네요라며 뾰족한 반응이었습니다. 연락은 지난 12일 이후 뚝 끊겼고 수소문 끝에 집을 내놓은 중개보조인을 찾았는데 돌아온 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죽었다는데요. 이렇게 이제 남 얘기를 얘기하듯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등본을 떼어본 뒤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송 씨는 12일 사망했고 19일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일부러 잠수 타려고 죽었다고 그냥 거짓말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걸 보자마자 저희 둘 다 진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사망 소식을 확인한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주인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집주인이 살았던 낡고 오래된 빌라의 우편함엔 수십 장의 재산세 고지서가 수북히 꽂혀 있었습니다. 전부 송 씨 명의로 돼 있는 집 앞으로 나온 고지서들이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갑자기 숨진 28살 송모 씨 사건,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40대 집주인이 숨진 사건이 또 있었는데 심지어 사망한 날까지 집을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무더기로 사들인 집에 전세를 놓고 갑자기 사망한 임대인은 벌써 3명. 세입자들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 새들어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집주인 정모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내년 4월 전세 계약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고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고 수소문 끝에 김 씨가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 씨가 이미 지난해 7월 사망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 딴 집으로 이사 갈 거다라고 문자를 통보했는데 답이 없었고 그래서 확인해보니 사망이 되어 있는 거죠. 숨진 정 씨는 40대 남성으로 제주도에서 직장을 다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 씨 명의의 집만 240여 채. 제주에서 일하는 정 씨는 특히 작년 5월부터 석 달간 집중적으로 서울 강서와 영등포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였는데 그것만 100채가 넘습니다. 사들인 240여 채를 본격적으로 세를 놓기 시작했는데 전세 계약엔 대부분 대리인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 씨와 한 세입자가 맺은 전세 계약서입니다. 잔금 날짜는 작년 7월 30일. 등기부 등본을 보니 바로 이날 집주인이 정 씨로 바뀌었습니다. 세입자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집을 구입하는 잔금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정 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이날은 정 씨가 사망한 날과 동일했습니다. 사망 경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제주도 근처에 있는 다 전화해봐서 전으로 장례식 된 게 있냐 해서 30일 날에 있었다 해서 알았어요. 세입자들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의 과정에 정 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 3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건물을 계약을 하고 같이 다 이제 준비를 한 거죠. 58채의 집을 사들인 뒤 돌연 사망한 28살 송모 씨. 매매와 전세 계약서에 쓰인 전화번호는 달랐습니다. 1,100여 채를 사들였다 숨진 김모 씨 역시 빌라를 사들일 때 명의만 빌려준 일명 바지 사장이었다는 세입자들의 진술이 쏟아졌습니다. 숨진 집주인들의 주택 매입과 전세 계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김모 씨는 전세금 가운데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숨진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도 가입했지만 돈을 받으려면 집주인에게서 전세 계약 해지서를 받아야 하는데 해지서를 써줄 집주인은 사망해 버렸습니다. 이건 좀 답답한 얘기인데 임대인 사망했는데 의사 표시를 할 사람이 없는데 계속 의사 표시를 시켜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아니, 임차인이 상속인을 어떻게 찾냐. 숨진 정 씨가 사들인 주택은 240여 채. 김 씨와 같은 처지가 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고군분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 씨의 상속인 1순위부터 2, 3, 4순위까지 상속받을 뜻이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해 변호사를 선임받았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더 많은 세입자들은 처지가 더 갑갑합니다. 이들은 파산관제인을 선임해 숨진 정 씨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은 더욱 느리고 이때 드는 비용은 전부 세입자 몫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지 16개월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했고 언제 제대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1,139채를 남기고 급사한 빌라 사기꾼 김모 씨와 60채 가까운 집을 남기고 최근 사망한 송모 씨 피해자들도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 씨 피해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층들입니다. 전세 사기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비단 저희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통감합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보증금 반환도 경찰 수사도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쏟아졌습니다. 가장 억울한 건 이 사망한 임대인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수사 자체를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황들은 확실히 있는데 사망을 해버린지라 이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만 심사하지 말고 임대인도 심사하라.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